안녕하세요. 손상케미팀입니다. 자, 이번 영상에선 SNK하고 알차라에 관해서 살펴볼 거예요. 음, 먼저 SNK는 이번에 그 금감원이 그 장외거래 승인을 이제 해줬죠. 완료하였습니다. 그 가장 큰 이유는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무함마드 빈 살만이 이 EGDC라는 그 기업의 그 지분 100%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EGDC가 SNK의 이 주식을 가져오죠. 어, 이 SNK 그 갈지 대표님이 그 홍콩에 있는 이 주이카코의 28.8%의 지분이 있는 주식이 있는데 이 주식을 EGDC에 양도하기로 하였습니다. 근데 이런 뉴스와 함께 이 SNK가 11월 달인가에 상한가 두 번 간 적이 있어요. 자, 그래 놓고 잘 올라가다가 1월 12일 날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EGDC가 이제 지금 예정이던 양수도 대금 총액을 총 2,073억 원인데 이걸 3월 17일로 지급하기로 이렇게 연기가 됐다는 소식이 났어요. 그러면서 혹시 이렇게 양수도가 잘 되지 않는 거 아닌가,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과 함께 그냥 다음날 13일 날 장 시작하면서 거의 하한가 근처까지 맞았죠. 근데 자, 이런 게 전부 다 마무리가 잘 됐고 이제는 장 외로다가 이제 거래를 해서 전부 다 28.8%를 EGDC가 이렇게 전부 다 양수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. 그와 함께 그 금요일날 시장에서 이 SNK 주가 상당히 핫했죠. 음, 자, 또 하나는 이 알체라인데요. 이 알체라는 그 네이버의 자회사인 스누가 이 대주주인 인공지능 업체죠. 지금 거의 다 디지털 돼가죠. 이미지라든가 영상 데이터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처리하는데 이렇게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 네이버가 이제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모든 업체들이 이제 그 향후 그 AI 사업을 굉장히 확대하죠. 이럴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자, 그런 기업이 알차라이기도 합니다. 자, 처음에 살펴볼 종목은 SNK예요. 자, SNK를 보면 제 영상을 자주 보시는 분은 알지만 장기 추세 조정의 하락의 확증은 5개월 선이에요. 자, 이 친구가 이때 그 11월 달에 이렇게 이제 장대 항목을 뽑아냈죠. 장대 항목을 뽑아내면서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올라가고 있었어요. 자,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1월 달에 이렇게 음봉이 떨어졌죠. 자, 일봉에서 보시면 그 EGDC와 그 그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에 힘입어서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두 번을 시연했습니다. 시연하고 당연히 거쳐야 될 조정을 거치고 또 한번 잘 올라가고 있다가 1월 달에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하한가를 맞게 되는 이런 수준이 됐는데 아까 첫 영상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그 계약금이 그 납입이 이제 연기가 됐죠. 이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 납입이 연기가 3월달로 연기가 되면서 혹시 이게 잘 안 되는 게 아닐까 하는 투심이 약화되면서 바로 이렇게 하한가를 맞았습니다. 근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대놓고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안 깨져. 자, 일봉에서 보시면 첫 번째로 대량 거래가 시연된 즉 이 모든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자원 대량 거래가 빵 터지면서 일봉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의 변곡점 즉 5일 동안의 종가를 다 더해서 나누기 5를 하면 5일 이동 평균선이 되고 10일을 하면 10일 이동 평균선이 되는데 이게 이렇게 상승하다 가격이 툭 떨어지고 다시 올라가면서 어떤 선 같은 걸 그리게 되죠. 그러면서 이렇게 변곡점이 생겼습니다. 자, 이 친구는 어떤 악재가 뜨든 난리가 피든 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 가격만 깨지 않으면 돼요. 근데 이 자리를 한 번도 이탈을 안 했죠. 그럼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계약금이 납입이 연기가 됐어도 될 수 있는 거죠. 언제든지 연기는 될 수 있고 또 천천히 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그 계약이 깨진 건 아니죠. 깨졌다는 공시가 나온 건 아니니까.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상승에 닿게 되죠. 자, 이게 바로 뉴스와 차트의 조합인데 아무리 나쁜 악재에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으면 이 주식은 좋게 반응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월봉에서 이 가장 중요한 5개월선 이탈을 안 했죠. 자, 뉴스가 그렇긴 한데 깨지 않아야 될 자리를 깨지 않는다는 거는 차트에 미리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어요. 만약에 이 주식 계약이 깨졌다거나 그랬으면 이 월봉에서 1월 달에 벌써 5개월선을 깼을 거예요.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5개월선 이탈하지 않았고 이번 달도 5개월선 위에서 잘 돌아 나갔습니다. 이때 주봉 5선을 깨는 음봉을 맞이했는데 바로 이때가 그때죠. 그 계약금 그 금액이 연기된다는. 그렇지만 10주선 딛고 잘 돌아 나갔고 일봉에서 이 깨지 않아야 될 자리 안 깼을 때 위력. 그러니까 주식은 깨지 않아야 될 자리는 어떤 악재도 깨지 않으면 그건 더 이상 악재가 아니에요. 다 알고 있는 겁니다. 시장에서. 그러니까 더 이상 악재가 아니고 깨야 되지 않을 자리를 깼다. 그건 진짜 악재고 크게 주식이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은 지지선과 저항선이
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런 차원에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또 터졌죠. 자, 금요일 날 터졌습니다. 어제 장에서 터졌고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전고점 맞고 떨어졌죠. 당연히 맞고 떨어지는 자리인데 물론 그냥 상한가 시원하고 떤상떤상 갈 수도 있지만 또 그렇게 되는 종목들이 있고 아닌 종목들이 있죠. 이 친구는 일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하나를 못 들었는데 바로 이렇게 1월 11일 날 형성된 이 자리예요. 이 자리에서 바로 한가 맞은 건데 이때 물량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를 그려놓으면 자 이렇게가 됩니다. 아직 돌파 한참 못했죠. 이 자리를 못 들은 게 벌써 1월 26일 이때도 돌파 못했고 또 2월 18일도 돌파 못했지만 어제 드디어 강한 거래량을 돌파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물론 실패하긴 했지만 안차게 자 다시 한번 시도할 수도 있죠. 또 시도 안 하고 이대로 무너앉을 수도 있어요. 자 그래서 우리는 두 개의 저항선과 두 개의 지지선을 보는 건데 자, 첫 번째 저항선인 이 자리. 만약에 월요일 날 갭을 띄워서 이 자리 위에서 출발해서 살짝 꼬리 달고 여기를 지지선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 친구는 이 지선만 깨지 않으면 계속 올라갈 수 있죠. 이때랑 상황이 같은 거죠. 자, 깨지 않으면 이렇게 쭉 우상향할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첫 번째 지지선, 잘 지켜준 이 지지선, 이 지지선들을 이탈하고 황금일선을 이탈한다면 이게 저거에 대한 이슈는 웬만큼 나왔다고 보는 거죠. 주식은 대응 영역이죠. 이 주식이 저것과 관련해서 상한가를 계속 갈지 떨어질지 아니면 자리를 깨고 내려올지 모르는 거죠. 그렇지만 우리는 이 주식을 3에 있어서 계획을 짜야 되고 대응하는 방법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되죠. 자, 이 지지선을 깨면 1차 위험선으로 보고 경계하셔야 되고요. 두 번째 저항선 이 자리, 1월 11일 날 형성된 이 자리 가격 28,400원이에요. 28,400원 위에서 출발해서 여기를 지지선으로 만들고 다시 돌아 나가면 중요한 또 매수 타이밍이 되기도 합니다. 이렇게 주식은 딱 계획을 짜놓고 진입하고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고 이 회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딱 알고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래야지 이 주식에 대한 판단이 서고 언제 매수할 건가 언제 매도할 건가 계획이 쓰기 때문에 그래요. 자 일단 SNK의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고요. 지지선만 깨지 않으면 꾸준히 들고 가도 저항선 돌파가 이루어지면 큰 상승으로 보여질 수 있는 자 그런 주식이기도 합니다. 자, 두 번째 종목 알체라입니다. 자, 신규 상장주죠. 이렇게 보시면 12월 달에 상장해서 상승 이어지다가 1월 달에 좀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지지선을 찍고 올라가고 있죠. 자, 이 친구의 대응법은 사실은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월봉이나 주봉에서 딱히 이렇게 이제 큰 기준을 삼을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일봉에서 이런 데서는 이동평균선들이 드디어 생겼어요. 5일간의 이 가격이 기준이 되는 5일 이동평균선, 10일, 20일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생겼고요. 주봉에서도 이제 5주가 지났기 때문에 5주선이 생겼죠. 자, 최초 추세 하락의 확정은 5주선이에요. 이렇게 5주선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이번 주에 이렇게 보시면 일봉에서 이 2월 10일에서 이 15일 이 사이에 그 추석이 지난 후에 이렇게 갭으로 딱 띄워서 출발하는 즉 시가가 한 4%대 갔다가 21% 갔다가 이제 밀렸죠. 자, 이 친구의 이제 대응법은 좀 비교적 간단한 편이에요. 자, 명절에 이게 갭을 띄워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 갭의 저가, 즉 갭을 메고 오면 안 돼요. 이 갭을 메고 오면 주식은 이제 다시 한번 무너질 수가 있는데 갭을 띄웠다는 얘기는 누군가 순간 이 주식이 좋으니까 이만큼 미리 물량을 매수해서 올라간 거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만큼 뛰어서 할 정도로 이 주식이 좋은데 이 갭을 메꾸러 왔다. 그럼 뭔가 안 좋은 거죠. 근데 이 2월 19일 날 이 꼬리가 바로 이 딱 갭 근처죠. 그러면서 21선 근처이기도 합니다. 즉 이 친구는 앞으로 대응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이 2월 19일 날 형성된 꼬리, 이 저가를 이탈하면 안 되고 기본적으로 황금일선인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다시 한번 만바닥, 두바닥, 쓰리바닥으로 오게 돼요. 그러니까 이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이 21선을 깨지 않는 게 좋고 최고의 좋은 방법은 만약에 이제 이 친구 어떤 호재로 인해서 주말에 또 어떤 호재나 이런 게 날 수도 있죠. 5일선 위에서 출발할 수 있는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. 자 그러면 5일선 위에서 출발해서 툭 떠서 출발할 때 쫓아가 붙잡아서 하지 마시고 충분히 기다리면 5일선 근처까지 또 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. 예를 들면 2월 15일 날 고가가 21%를 찍었고 저가가 2.67%를 찍었는데 만약에 이 친구를 쫓아갔다면 여기서 물렸겠죠. 하지만 가만히 기다리니까 자기가 알아서 갭 근처까지 왔죠. 20선까지 이런 식으로 이 친구가 만약에 어떤 호재로 인해서 또 이렇게 갭 띄어서 출발해도 절대 붙잡지 마시고 기다리면 자기가 알아서 이렇게 5일선에 오기도 하고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
20일 장이 시작되면서 물론 시작과 함께 빨갛게 될 수는 있지만 또 한 번 이렇게 21선까지 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침착하게 기다렸다가 21선 근처 매수 또는 5일선 근처 매수 등 이동평균선 근처를 사이에 두고 매수를 하셔야 이거 깨면 손절할 거 이런 판단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자리에서 매수할 건가가 가장 중요한 전략 같습니다. 분봉에서 보시면 그 일봉에서도 21선을 잘 타고 가고 있지만 61선에서도 이렇게 21선 잘 타고 가고 있고 자 121선에도 61선, 21선 잘 타고 가고 있어요. 근데 짧게는 이렇게 매물대가 있죠. 이 가격대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격 갖다 툭 떴다가 다시 한번 밀릴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있기도 해요. 일봉에서 보면 그 자리는 바로 여기 좀 꼬리 맞고 해서 떨어지는 자리 있죠. 2월 10일부터 이런 자리들이 되기 때문에 월요일도 이렇게 툭 찍어놓고 5일선까지 밀리고 21선까지 갈 수도 있고 또는 이 모든 고점 위에서 출발할 수도 있죠. 이렇게 되면 이 자리는 새로운 중요한 지지선이 되고 이 자리 위에서 출발해서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돌아 나가주는 걸 분봉에서 확인해야죠. 3분봉에서 붕 뜨면 우로 붕 떴다 떨어질 건데 그럴 때 다시 한번 여기를 찍고 나가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어요. 자 그럴 때 여기가 지지선이 됐을 때 바로 다시 한번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. 이 알차라 괜찮은 회사죠. 그러고 하는 일이 굉장히 미래 가치가 있는 이 AI 관련 쪽이기 때문에 사실 이 주식 괜찮아요. 그러고 이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많이 떨어진 게 아니고 지금 일봉에서 보시면 다중바닥이 이렇게 완바닥, 투바닥을 잘 그려놓고 황금에서 회복해 준 거기 때문에 추후에도 좋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. 아무리 회사가 좋아도 깨지 않아야 될 자리, 즉 갭을 띄워놓은 세력들이 갭을 다시 이걸 메꿀 때까지 내비뒀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럴 때만 조심하시고 이 근처에서 매수해 주시면 이거는 꾸준히 올라가고 첫 번째 저항선은 바로 이때 1월 5일 날 형성된 이 43,000원대 이때가 아마 첫 번째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33,000원대만 가도 지금이 한 27, 8% 되죠. 여기 변곡점에서 여기만 조심해 주면 이 친구는 이거 맞고 한번 밀렸다가 또 이 자리가 지지선이 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. 저항선은 지지선으로 바뀌는 순간 크게 상승하고요. 지지선은 저항선이 되는 순간 주식이 크게 무너지니까 이런 점을 명심해서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. 자, 이상 알트라와 SNK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